올림픽 표 아시죠?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올림픽 표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심한 저항을 느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 예,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스피드, 속도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음성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콩코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다녔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 산업을 과시하던 그런 현대 문명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 결과가 결국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살아야 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럼 남보다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남이 가진 것을 갖지 않았다고,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남보다 빠르게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야 돼요. 묻게 되면은 해답은 그 물음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앞섰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 기업에서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영 언짢게 들렸어요. 사람은 인류가 아니어도 훨씬 다 살아남습니다. 저 같은 2류, 3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고독한 거예요. 비정한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흔히 도착지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오로지 몇 시까지 닿아야 된다, 몇 시간 걸려 거기를 도착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도착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소홀히 한다고요. 이건 건전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들은 지금 7,000명 가까이 무슨 인연이 됐건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만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을 그렇게 삽니다. 그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현재 살면서도 생각은 과거에 있고 또 오지도 않은 미래 쪽으로 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가 소멸되고 말아요. 내 몸뚱이만 현재에 걸려 있지 실존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늘 지금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지난 여름에 이제 연꽃을 보러 갔는데 연꽃이 없더라고요. 연꽃은 일주량이 많아야 연꽃이 피는데 전국에 어디 가나 이제 연꽃다운 연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당에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그걸 저는 많이 외웠었습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이런 시를 외우고 있으면 연 보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연꽃이 피어나요. 시를 읽으십시오. 시를 읽으면 사람이 젊어집니다. 사각 컴퓨터 스크린에는 인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종일 들여다보세요. 인간의 향기가 없다고. 가상세계의 접속에서는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받쳐줘야 돼요. 바로 씨 뿌려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합니다. 움켜쥔다는 것 자체 표현 자체가 욕심스러워요. 탐욕스럽다고. 움켜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쓰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쓰다듬을 줄 알게 되면 자기 세계와 하나가 된다고. 쓰다듬을 줄도 모르고 그냥 움켜쥐기만 하면 그건 소유가 안 됩니다. 집안에 그 사 두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냉혹한 차이찬 물건입니다. 살 줄 아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또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 선인들이 살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직선은 이건 문명이에요. 문명은 직선을 상징합니다. 그저 빠른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수천 년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당한 유속을 막아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에 있는 돌들 다 가서 뭐 정원석으로 만들고 물이 이제 빨리 흐르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니까 직선을 하니까 물이 조금만 어디 유속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문명은 직선이에요. 이건 직선은 비정합니다. 자연은 곡선이에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중에서 이 해안이라든가 이 산자락이라든가 이 보세요. 얼마나 유의합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곡선의 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곡선의 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이건 70년이건 한 생애를 사는 길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상해 보세요. 그 사람 못 삽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30년, 20년 혹은 10년이 남았다고 가정해서 그 길이 지금 저 종점이 환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살 맛이 없어요. 그건 못 삽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불구불 돌아가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지니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곡선은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성급하게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생활 태도를 그 후손인 우리들은 다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마십시오. 뭐 시간 낭비다 뭐 있자고 하는데 경제 그것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이 못 됩니다. 걸핏하면 경제 논리로 모든 걸 따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 삶의 기술이에요. 이게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예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혜라니까요. 이와 같은 삶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유대를 이루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저 앞다투 가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종점이 죽음밖에 없으니까. 화장터를 향해서, 묘지를 향해서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에 쫓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 24시간을 즐기면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사람 인자. 짝대기 두 개가 서로 이제 버텨 의지해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독립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 의지에 삽니다. 또 의지에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혼자 사니까 이게 사람도 아닌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홀로 있다고 해서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서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와서 뭐 이런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 의지해 삽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요.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어떤 커다란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소위 기술자와 전문가들은 특정한 부분에만 집착해가지고 전체를 내다볼 줄 몰라요. 과학기술이 발달된 소위 그 선진국에서 만드는 약품들 보십시오. 뭐 비근한 살충제를 보세요. 농사 짓는데 이제 자꾸 벌레가 끼니까 살충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충제 그 벌레만 없어진 거 아니고 그 곤충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다른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모두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파리 모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파리 모기가 없게 되면은 생태계에 어떤 큰 변이가 온다고. 그래서 더 나쁜 해충이 더 이제 극성을 떨 거예요. 제가 사는 강원도는 요즘 그전에는 이 산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랬는데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았어요. 뭐 돌배 같은 거, 산자두 같은 거 많이 맺히고 있는데 안 맺혀요. 물론 이제 비도 많이 왔겠지만은 이유가 그거라네요. 솔잎 폭발을 방지한다고 해서 항공 방제를 가끔 해요. 솔잎 폭발을 죽인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곤충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벌이나 나비가 못 사니까 이게 촉매작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전문가나 뭐 기술자들, 이 사람들은 부분밖에 볼 줄 몰라요. 부분을 잘 봤다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주고 뭐 물리학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몇 해 안 가면 그게 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무가치한 일이 되는데 지금 지구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매우 불안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죠. 지금 지구 환경 위기가 9시 15분이래요. 12시가 종말이라네요. 12시가 종말.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지금 이 지구 환경 위기 시계로 따지면은 2시간 45분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마다 환경 위기 시간을 발표해요. 일본 아사히 그라스라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지구 환경 위기가 제일 아주 나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들 생활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할 거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 지구, 우리 삶의 터전을 누가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 지구 안에 사람들 탓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소위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하고 있는 미국 같은 그런 산업 구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구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 아황산 가스 배출량이 미국이 전 세계의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이 미국의 소비에 말하자면.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의 홍수라든가 가뭄이 이 미국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5%밖에 차지 않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업이 됩니다. 업. 카르마. 제가 요즘 어디 가나 이 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업이란 무언가?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업이 돼요. 이것이 두터운 것을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장. 그래서 뭐 절에서 업장 소멸해서 3일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업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내 자신을. 개인의 업을 별업이라 하고, 별업이라 하고, 여럿이 짓는 업, 사회적으로 짓는 업을 공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공업. 대기 오염이라고, 이것은 별업이 아니라 공업이에요.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를 입고 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씨와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이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일찍이 예상 못했던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업의 파장이고 그 흐름이에요. 요즘 같은 생태계 책임이 공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형성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집 한 집안에서 무슨 그렇게 유난스럽게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값 있는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한다면 남이 어떻게 살는가는 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각에 산다면 세상은 달라져요. 그래서 늘 남을 닮으려고 하니까, 남은 탓으로 돌리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새로운 업을 쌓아야 돼요. 새로운 업을.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현재와 같은 반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친자연적인 또는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 공생,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집단,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 모두 저 목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모두가 자기네 이익만 추구합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에요. 곧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버려지고 있대요. 통계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그 비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한 해에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버려지고 있대요. 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미혼모하고 뭐 이혼 그런 가정에서 오는 현상인데, 소위 그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말 못할 사정? 말 못할 사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구실해.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그런다고. 어린 생명을,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이 세상에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른쪽 내버리잖아요. 이런 짓은 인간의 도리일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습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걸 끝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는 그게 숨긴 일 같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숨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 우주가 알고 있는데, 알건 모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손님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살기 어렵다고 동반자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손님이라고, 내 자식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보살펴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어떤 부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갚음으로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걸 내팽개치잖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온 어린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한층 한층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그 입양 실태인데요. 사내 아이를 꺼린다네. 사내 아이를 꺼린대요. 왜? 이유가 뭐냐? 유산상속 문제로 사내 아이를 꺼린다네요. 그래서 외국에서 입양 신청 온 사람들이 계집아이를 원하는데 없대요. 국내사라고 이제 남은 사내밖에 없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